이번 시간에는 공간좌표의 기본적인 내용과 대표 유형 풀이를 좀 해보도록 하랍니다. 공간좌표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던 X축과 Y축에다가 Z축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X축이 갖고 있는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고 Y축도 플러스 마이너스고 Z축도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총 8개의 공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8개의 공간을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죠. 8개의 공간은 또 어떻게 잘라지냐면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으로 잘라져요. 그러니까 육면체를 8등분하는 형태로 모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좌표로 표현을 할 때는 일단 이런 식으로 축을 그린 다음에 X축, Y축, Z축으로 표현을 하고,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1, 2, 3을 찍고 싶다 그러면 약간 직육면체를 만들어 주면은 여러분들이 보기가 훨씬 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A라는 점이 여기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상으로 봤을 때 가까이 갖는 경우의 수가 8가지가 되는 거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직육면체의 대각선 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공식이 똑같고요. Z좌표가 추가된 형태로 나옵니다. 그리고 내분점과 외분점 역시 우리가 기존에 좌표 평면에서 사용하던 대로 공식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여기서 몇 가지 이야기만 좀 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일단은 첫 번째, 자, 공간을 옮겨서 좀 보도록 할게요. 뭐냐면은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이제 대칭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대칭 어떤 이야기냐면, 만약에 우리가 X축으로 대칭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A, B, C였던 거를 X축 대칭을 하게 되면은 좌표가 X를 제외한 나머지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알았지? 그 다음에 평면 대칭은 YZ 평면 대칭은, 자, YZ 평면 대칭은 A, B, C였던 것이, 자, YZ니까 X 부호만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평면 대칭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분점에서 특징적으로 알아둬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A 좌표.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여기서 알았듯이 YZ 평면은 기본적으로 X 좌표가 0인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X축은 어떻게 됩니까? X축은 Y가 0이고 Z가 0인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자, A 좌표가 만약에 5, 1, 3이 있고요. B 좌표가 마이너스 2, 4, 1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선분 AB는 자, YZ 평면에 의해 몇 대 몇으로 내분이 될까요? 이런 거는 이제 내분점 공식을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봐봐, YZ 평면이 이렇게 펼쳐져 있거든. YZ 평면이 펼쳐져 있으면 X부호를 잠깐 봐볼래요? X부호를 보니까 부호가 반대죠. 그러면은 만약에 A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A가 여기 있으면 5, 1, 3일 거고요. A여서 YZ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길이는 5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아래쪽에 이제 B가 있을 거거든. 왜냐하면 반대니까. B에서 이 평면에 수선을 내리게 되면 이 길이는 얼마예요? 2겠죠. 왜냐하면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2, 4, 1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 X좌표가 열쇠를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을 이어보면은 이렇게 이어질 거란 말이지.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어질 거고 만나는 점이 있겠죠. 이게 이제 내분점이겠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수선의 발을 그어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직각삼각형이 닮음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몇 대 몇? 5대 2. 따라서 이 길이와 이 길이도 몇 대 몇? 5대 2로 될 수가 있어서, 따라서 정답은 5대 2로 내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찾는 방법이 또 있어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구의 방정식을 줘보도록 할게요. 구의 방정식이 뭐냐면, 구는 정의가 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는 한 점에서
거리가 일정한 점의 자취. 그러니까 중심이 C면은 C에서 거리가 일정한 점의 자취예요. 그래서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구의 방정식을 만드는데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아이들을 몇 가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뭐냐면 자, 옆으로 가서 여기 보면 이런 내용 있죠. 요 내용, 그죠? 우리 교재를 보면은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잘 숙지를 하시고, 알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야. 여기다가 추가로 쓰면 알려주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씩 보면 XY 평면에 접하는 구.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자, 구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어디에 접한다고? XY 평면에 접해. 그러면은 중심이 있고 구를 수선의 발 내리게 되면 A, C라고 했을 때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 자체가 그냥 C라고 하면 안 돼. 절대값 C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의 방정식이 x-a의 제곱, y-b의 제곱, z-c의 제곱은 c제곱 형태의 모양이 되는 거죠. 알겠지?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y축에 접하는 구다. 그럼 y축까지의 거리, 자 a, b, c와 y축의 거리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선생님 여기다가 공간 좌표를 그려서 설명해 줄게. 축까지의 거리 구하는 방법은 일단 좌표축을 이제 그려보고 A라는 점을 잡겠습니다. 1, 2, 3으로 잡을게요. 아까처럼. 그러면 일단 여기다가 육면체 이렇게 하나 살포시 그려주는 거예요. 육면체를 그린 다음에 이 육면체 안에서 이제 거리를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알겠지? 자, A에서 이 X축에다가 이쪽이 X축이죠. 여기가 Y축이고 Z축입니다. 그러면은 A에서 X축에 수선 내리면 여기겠죠. 이쪽이 수선일까요? 그럼 이 길이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 여기 좌표는 뭐야? 1, 0,0이죠. 따라서 이 거리는 얼마입니까? 루트 13일 겁니다. 그 다음에 A를 Y축에 수선을 내면 이렇게 수선이 돼요. 비스듬하게. 그러면 이 거리 역시 뭐야? 여기 좌표가 0,2,0이겠죠. Y좌표가 2니까. 그럼 이 길이는 루트 10이겠죠. 같은 방법으로 A에서 Z축에다 수선 내리면 이렇게 돼요. 요 길이는 뭐가 돼? 여기 좌표가 지금 0,3이니까 거리는 루트 5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축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어떤 구가 Z축에 접한다 라고 한다면 중심 좌표가 A, B, C에서 Z축까지의 거리가 뭐예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그러니까 반지름 제곱이 A제곱 B제곱이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다가 추가로 하나 알아둬야 될 게, 그러면 XY, YZ, ZX 평면에 모두 접하는 구를 찾자. 그러면 X 뿔마 R, 얘는 지금 R이 양수인 겁니다. 반지름이니까. 제곱 더하기 Y 뿔마 R 제곱 더하기 Z 뿔마 R의 제곱은 R제곱으로 두시면 되고, 왜 뿔마를 하냐면 이런 거야.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1,1을 지난다 라고 하면 얘가 속하는 공간은 뭡니까?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 공간이야. 그럼 중심 좌표 역시 같은 부호를 가져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R로 잡으셔야 돼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XY, YZ, ZX 평면에 접하는 구 같은 경우는 반지름을 R로 잡았을 때 이렇게 뿔마가 붙는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문제 보면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한 유형을 좀 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60번 같이 이렇게 뭔가 T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는데, PQ의 길이의 최소값, 그냥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식을 2차식으로 잡으시면 돼요. PQ,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에 여기 안에 2차식으로 되겠죠. 그럼 여기에 2차식에서 요놈의 뭘 구해? 2차 함수의 최소값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자 61번은 별표를 좀 하세요. 먼저 별표를 하시고, 이거는 수선의 발을 내려 힌트를 주면, 자 평면이 이렇게 있죠. XY 평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A가 여기 공중에 떠 있고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원 위의 점하고 얘하고의 이 거리의 최소값은 직접 찾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찾냐면은 수선을 내려서 이거 길이가 일정하겠죠. 이 길이 얼마입니까? 이거 길이는
B구나. 이게 좌표가. 쏘리. 얘가 지금 B인데 좌표가 뭐야? 6,8,4니까 이 길이가 4겠죠. 그럼 여기 수선해 버렸지. H에서 이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을 찾으면 B에서도 거리가 최소가 되는 곳이겠지. 피타고라스를 이용을 하면. 알겠죠? 원리는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수선을 내렸을 때 이게 일정하면은 이 빗변의 길이가 최소가 된다는 뜻은 이 밑변의 길이가 뭐라는 얘기야? 최소라는 뜻이죠. 이게 힌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단거리 문제로 가볼게요. 자, 최단거리는 이런 원리입니다.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어떻게 했었냐면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같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X축을 움직이는 어떤 점 P에 대해서 이 거리, 너무 안 보이나? 자, X축을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AP하고 BP의 최소값은 어떻게 했더라? B를 하나 평행이동을, 대칭이동을 해가지고 B'을 잡았죠. 그래서 이들을 다이렉트로 한 방에 이었을 때의 이때가 뭐가 된다? 최소가 됐었고, 그때의 길이는 이쪽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AP 더하기 BP 길이가 일직선일 때가 최단거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거를 공간에서 똑같이 활용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공간상에서 얘들이 같은 위치에 있어야 돼. 반대편에 있으면 그냥 이으면 되는데 같은 위치. 여기가 어떤 평면이 됐든 간에 공통적으로 여기에 돌아다니는 어떤 점 P에 대해서 이 둘의 합을 알겠죠? AP 더하기 BP의 최소를 구하고 싶으면 둘 중에 하나를 골라. B를 고르든가 골라가지고 반대편으로 대칭 이동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A와 B'을 그냥 다이렉트로 이어버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최소값이 되는 거죠. 최단거리 굉장히 쉽죠? 알겠지? 근데 이게 두 군데 이상 있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 좌표평면에서도 이 생각을 하면 돼. 좌표평면에서도 이게 한쪽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 A, 자, B가 있고, 예를 들어서 P는 여기 있고요. X축에 있고, Q가 P는 Y쪽에 있고요. Q가 X쪽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튕겨서 가는 최단거리는 어떻게 했었냐면 하나 골라. A를 반대편으로 이동을 시키죠. 그 다음에 B를 반대편으로 이동을 시켜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이렉트로 이어서 최단거리를 구했습니다. 알겠죠? 이걸 활용하시면 공간에서 똑같이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자, 구해방정식에서 이렇게 보면 뭐 78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 4점을 지나는 구해방정식은 여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연립을 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죠? 아니면은 이렇게 생긴 거 있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뭐 비슷한 이야기요. 같은 말인데 cz 플러스 d는 0에다가 어차피 대입을 하시면 돼요. 이 4개의 점을 대입을 해서 연립방식을 풀어서 a, b, c, d를 구하면은 여러분들이 구해방식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어떤 축과의 교점 구해방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y축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z도 0이고 x도 0이라는 사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x와 z가 모두 0이다. 그러면은 y에 대한 2차 방정식. 알겠죠? 그때의 두 점 사이의 거리다 라는 말은 교점 사이의 거리. 알겠지?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가 y 값이 뭐가 나오고 y 값이 예를 들어서 알파다 베타 그러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3이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과 계수 관계로 푸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아까 축에 모두 접하는 구해 방식 할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1, 2를 지나고 세 평면에 동시에 접하는 거 어떻게 생겼다고요? 중심좌표가 뿔마 R 생겼다고. 그런데 좌표가 지금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중심좌표는 뭐예요? R인데 2차 방정식이 나올 거야. 그래서 항상 두 가지의 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어? x-r의 전체 제곱 더하기 y-r의 전체 제곱 더하기 z-r의 전체 제곱은 r제곱인데 여기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r에 뭐가 나와요?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죠?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r의 좌표를 구해서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구와 좌표 평면의 관계를 볼 텐데 이런 이야기예요. 일단 그 기본적으로 83번을 보면 이런 겁니다. 구가 이렇게 있어요. 구가 있으면 자, 평면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구를 자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가 이렇게 단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았지? 이런 식으로 원으로 잘리겠지. 그러니까 언제냐면은 중심좌표가 얘가 지금 중심좌표를 구해보면 어떻게 돼요?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 마이너스 4의 제곱입니까? 그 다음에 z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죠? 그러면 플러스 7에다가 마이너스 16에 마이너스 4가 돼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 더하기 z 마이너스 2의 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죠? 13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반지름이 루트 13인 거고 그러면 중심좌표가 0,4,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xy 평면이잖아요. 그래서 수선을 내리게 되면 이 길이가 2입니다. z좌표 그죠? xy 평면까지 거리니까. 그 다음에 반지름이 얼마예요? 반지름 얘가 루트 13이니까 피타를 써주면은 밑에 있는 요 길이가 이 원의 반지름인 거죠. 따라서 r제곱은 뭐예요? 13 빼기 4가 돼가지고 9죠. 따라서 9파이가 넓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구와 직선까지의 관계인데 자, 요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줄게요. 유형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에. 자, 구가 이렇게 있어. 구가 이렇게 있고 외부의 점 A에서 구에다가 접선을 그어. 접선을 그으면 접선이 이렇게 두 개만 있을까? 이거는 원일 때 이야기죠. 그죠? 접점은 구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접점들을 모아놓으면 이렇게 원으로 뺑 둘러싸야 됩니다. 우리가 꽃갈 모자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알았지? 그랬을 때 방금 그린 요 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은 이거를 이제 단면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알았죠? 단면으로. 단면 뭐 비슷해요, 그림이. 단면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원이 있잖아. 그리고 얘가 A가 있죠? 접선을 그어요. 접선을 그은 다음에 반대편에 한번 그어볼까요? 이렇게 긋고 이 반지름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쭉 접점 있고 여기서 쭉 내립니다. 여기에 원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반지름인 거예요. 그러면 확대해보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돼요. 접선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무슨 공식? 소공식. 맞죠? 소공식을 쓰면은 뭐가 나와?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구의 반지름과 그 다음에 구의 중심과 이 A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피타를 쓰면 여기 접선의 길이가 나오죠. 그러면 소공식을 쓰게 되면 요 반지름 R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방법이라서 이 문제들을 푸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지?